예. 저번 시간까지는 지금 이제 구체적인 형벌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형과 그 다음에 이제 징역형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사형은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니까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고, 이제 징역형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교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유형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도 형벌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벌금이나 과료 같은 재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역 상실이나 자기역 정지와 같은 이제 그 명예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재산형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보게 되면 그 재산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벌금하고 과료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액수를 갖다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그 다음에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한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과료보다는 아마 이제 벌금이 이제 더 많이 쓰인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로 많이 쓰이나 정도 보면, 네,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공판 사건 중, 그러니까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때 재판을 우리가 열었던 게 대충 한 26만 몇천 건 정도 됐었죠. 그 중에서 대략 뭐 7만 8천 건 정도 돼가지고 그 정도 되는 건을 갖다가 벌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자유형인 이제 징역형, 그 다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합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실제로는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지만 공판으로 보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보낸 사건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사건들은 다 기본적으로 벌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게 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징역형은 뭐 집행유예가 뭐 대충 7, 8만 건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징역형이 5만 건, 6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약식 명령 사건이 대충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서 여기서 과연 그럼 이제 벌금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도 한번 잠깐 보면 좋은데,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약식 명령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중에 거의 90% 정도 가까이는 다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쭉 보게 되면 98%, 99%, 뭐 좀 적을 때가 뭐 92%, 91%가 있지만 대략 90% 이상의 사건들은 약식 명령이 되면은 거의 이제 다 벌금 처리가 되고, 나머지 일부 사건들이 다시 이제 뭐 기타 해가지고 그냥 이 사건은 이제 벌금이 아니니까 다시 이제 재판을 열어가지고 징역형으로 자유형 뭐 징역이나 금고로 가자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제 거의 대다수의 사건들이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통계가 거의 대다수가 다 보면은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도 안 하는 사형보다, 그 다음에 집행을 갖다 이제 한다고 하는 그 자유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금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공부할 때 뭘 찾게 되냐면 벌금이랑 과료라는 것들은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명칭을 가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를 갖다가 좀 약간 먼저 정확하게 구별을 갖다 하는 게 좋은데, 뭐가 있냐면 벌금하고 과료 비슷한 게 뭐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과징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칙금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 여태까지 나온 5가지가 다 이제 대상자한테 국가에 대해 가지고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똑같은데 그것들이 액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간단히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간단히 보게 되면 위에 벌금이나 이제 과료는 형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 가지고 형법을 어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벌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뭐냐면 그냥 형벌이 아닌
그냥 법을 어긴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돈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도로교통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잠깐 보게 되면, 자,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냐? 뭐, 그 교통 강습 학원, 이제 운전면허 그 학원에서 그 학원의 강사 인적사항과 교육 과목을 갖다가 게시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갖다가 잘 준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자, 돈을 내 라고 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이거는 좀 큰 편이고, 뭐 20만 원 이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 법이 이제 뭐 도로교통법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 특허법, 상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공증인법 등등등등 많이 있고, 항상 과태료라고 되는 것 같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걸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어서 어느 하나의 법령에 벌금이랑 과태료가 이게 같이 각각 규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비스무리한 게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과징금은 뭐냐면 어떤 뭐 대표적으로 그 형법이 아니라 행정적인 법을 갖다가 위반함으로써 그 사람이 얻을 것 같은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환수하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제 어떤 뭐 대표 기업 같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예상이 되는데, 기업이 어떤 것들 법을 갖다가 어겨가지고 이제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사업을 갖다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갖다가 중단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사업을 이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그 불이익을 갖다가 어떤 벌로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제 얻게 된 이익을 갖다가 뺏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액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독점거 규제 및 공공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어떤 남용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등등등등 이렇게 돼서 뭐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래서 액수 자체가 뭐 몇백 몇천이 아니라 몇억 몇십억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그 것들에 대해 가지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냥 간단히 뭐라고 정리가 되냐면,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의무 이행에 대한 제재의 어떤 성격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은 이제 의무를 갖다가 위반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어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르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은 굳이 뭐 여러분들이 경찰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제 범칙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범칙금이라는 것은 이제 보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원래는 형벌을 해야 되는데 벌금이나 이제 어쨌든 그런 뭐 과료를 갖다가 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정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 전에 이제 벌금 비스무리한 범칙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정한 경우에 범죄자한테 이런 돈을 내 라고 하고, 그런 돈을 내는 경우에는 그냥 형벌적 제재를 갖다가 유보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그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바로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위에 거는 아예 행정법을 갖다가 행정법이나 어떤 기타 형법이 아닌 법을 갖다가 이제 위반하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범칙금은 형벌을 어겼는데, 보통은 형벌 중에서도 좀 아주 경미한 범죄, 경범죄 같은 거 갖다가 이제 어겼을 때 원래대로 하면, 네, 수사, 기소, 재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해가지고 철회해가지고 결국은 뭐 벌금형, 뭐 징역형은 아닐 거고 벌금형 정도로 갖다가 때려야 될 사안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런 걸 딱 하기 전에 별도로 그냥 먼저 야 그거 대신에 이제 이 돈을 내게 되면 절차를 갖다가 종료시킬게 라고 해가지고 드는 게 범칙금이고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거 갖다가 액수는 이게 결국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경범죄니까. 근데 이 크지 않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당연히 이것들은 훨씬 더 크죠. 이제 과태료는 과징금은 물론이고 과태료보다 훨씬 이제 적다고 보면 됩니다. 예.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안 내면 이제 바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돼 버려요. 원래대로 하면 형사처벌 절차라는 거는 수사, 기소, 그 제품 이런 거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 직결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안 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벌금이나 뭐 과료라든가 이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통 받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결국 되면은 이제 이 위에 두 가지는 그냥 별도의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이 범칙금은 결국은 이제 그 벌금하고 과료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칙금을 안 내는 경우는 다시 결국은 벌금이나 과료로 연결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제 이 벌금, 과료, 범칙금과 과태료나 과징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 그 세 가지는 형법을 갖다가 어긴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과태료나 과징금은 형법이 아닌 법을 갖다가 이제 어긴 거에 대한 건데 이제 그 차이는 이제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 형법은 뭘 두고 있냐면 이런 형법에서 이제 이런 벌금이나 과료를 안 냈을 때는 몸으로 때우는 제도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제도. 예.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이제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몸으로 다시 네가 와서 노역장에 와서 유칙 이제 감금 당한 상태에서 일을 해가지고 몸으로 갚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다만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 별도로 이제 돈을 갖다가 내라고 하고 돈을 안 냈을 때는 이제 돈을 갖다가 독촉하는 어떤 다른 특별한 절차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떼우는 제도를 갖다가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내가 범죄를 갖다가 저질렀던 내가 법을 위반했던 국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돈을 내라고 했을 때 돈을 내면 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고 벌금은 전과가 되는 정도 차이는 있죠. 그런데 안 낸 경우에 예 이제 다른 과태료나 과징금은 국가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계속 독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는 벌금이나 과료는 안 내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자기가 끌려가서 다시 갇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액수가 상관이 없고 가장 무서운 네 그런 이제 어쨌든 금전적인 그런 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든 돈 마련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내면 되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가 못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통계를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몇 년째 이런 게 있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뭐 해마다 벌금이 지금 100만 건 좀 가까이 이렇게 지금 통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그 통계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현금을 갖다가 지금 많이 냅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물론 이제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못 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만 건, 그 다음에 2만 건, 그 다음에 해서 지금 매년 대략 지금 해가지고
뭐 2만 명 이상이 지금 벌금을 못 내 가지고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갖다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벌금을 갖다 못 낼까요? 벌금은 몇 억은 아닙니다. 뭐 몇백,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뭐 물론 몇 억도 있고 몇백도 있는데 보통 보게 되니까 불과 몇백만 원짜리 벌금도 못 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그 뭐 사례가 이 사례가 적합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나이 드신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지금 이제 뭐, 이제 절도를 저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1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뭐 한 달에 70만원 밖에 이제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돼서 이제 벌금을 못 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결국은 이제 구치소로 데리고 와서 당신이 이제 노역장에 유치돼 가지고 지금 몸으로 때워야 되겠소 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갖다가 이제 뭐 액수를 갖다가 내게 되고, 첫 번째는 이렇게 벌금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벌금을 안 내는 경우에 몸으로 때우는 제도를 만들어 뒀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액수는 작은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못 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봐주려고 벌금형을 때렸는데 그게 다시 징역형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악 영향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생겼는데, 최근 이걸 갖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회 단체에서 지금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새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발장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새로 생겼는데, 예, 이 제도는 뭐냐면 그렇게 벌금을 못 내고, 예, 근데 그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차라리 빌려주자, 무이자로.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이 네, 벌금을 갖다가 못 내가지고 노역장에 다시 끌려가서 결과적으로는 자유형을 갖다가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순을 갖다가 피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이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리 목적의 은행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뭐냐면 이제 2009년도가 좀 많았네. 그때는 뭐 4만 3천 명이 지금 벌금을 못 냈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죄를 저지르긴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봐줄만한 사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걸 갖다가 결국 판사님도 그걸 참작해가지고 벌금형으로 낮춰줬는데, 그 벌금형도 낼 형편이 못 돼가지고 결국 다시 이제 교도소에 네, 갇혀주는 어떤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이것들은 보면 이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 이제 벌금형을 받은 소년, 소녀, 가장이나 미성년자나 아니면 생활이 어서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돈을 갖다가 이제 빌려주자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돈을 갖다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사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돈을 갖다가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일단 그걸로 돈을 갖다 벌금을 갖다가 내서 노역장 유치는 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형편이 되는 대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이제 그 은행에 받아가지고 또 그 은행은 또 결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운영 방식을 간단히 보자면 네, 개인 단체의 기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액수가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이제 미납으로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받을 사람을 대여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누구냐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 징역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소년 가장, 미성년자, 그 다음에 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검자 등등등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수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이제 이자는 없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뭐 이제 이렇게 균등 상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후원 내역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후원 내역들을 잠깐 보면,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예, 뭐 큰 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돈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 활동으로 보면 이제 대주신발 통해서 이제 14명한테 이렇게 뭐 대충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갖다 했고, 네. 현재 여태까지 지금 몇 년 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총 지금 이제 뭐, 네. 785명에 대해 가지고 1, 100, 한 대충 한 10억 정도, 15억 정도로 갖다가 대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충 10억 정도로 갖다 성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심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보게 되면 지금 785명한테 그 다음에 이제 대출했는데 그 중에 416명이 상환하고 있고, 그 중에 또 125명은 전부 갚았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비록 이제 어려운 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노력해가지고 갚는 이런 선순환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